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지금 짬뽕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 진행 중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으니까는 네. 반드시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정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일상 접하는 사건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하고 네. 배우자가 우리 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녀 쪽에 딱 붙어가지고 대응을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던 중에 의뢰인이 남편 차량에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수거했다. 그래가지고 차량 주거 침해하고 네. 그다음 남편이 아이들을 꾸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된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예요. 여성인 거죠? 그렇죠. 네. 차량 침입죄,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네. 그 2개로 지금 계류 중에 있었는데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이유가 뉴스 뭐예요? 뭐냐면 일단은 차량 침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남자가 차량이 2대였어요. 이 남자가 차량 2대에 모두 침입했다 네. 라는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 의뢰인이 들어간 차량은 1대였고 같이 쓰던 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쓰고 나도 쓰는데 그럼. 내가 쓰는 차량에 들어가는데 무슨 침입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는 취지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했고 사실 그대로 이제 불송치 처분이 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사실은 이 남성이 아이들에게도 학대하고 물건도 던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바람도 폈지만 네네. 그런 뭐 폭행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요. 남자가 이제 집안을 한번 뒤엎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의뢰인은 무서워서 약간 숨어 있는 상태고 이제 온 집에 쩌렁쩌렁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고소 요지는 내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대화에 없는 제3자가 녹음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비밀 대화 이걸 비밀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사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쩌렁쩌렁 다 울리고 집 안에서 다 들리니까. 그렇지. 내가 우리 의뢰인은 그렇지. 아이들의 엄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당연히 보호자로서는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결과적으로 판단 자체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변호인 없이 진행을 했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엄청 괴롭혔대. 의뢰인을. 마치 이제 너는 범죄가 성립될 것인 사람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의뢰인 바짝 쫄은 상태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온 거예요. 진짜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한 2-3번 조져지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면은 그 경찰관님들이 진짜 무고한 사람 잡아놓고 범죄자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는 이 사건 내용을 딱 보고 이건 무혐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빡세게 서면을 써가지고 제출을 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의뢰인이 계속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압박을 받으니까 저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수사관하고 통화해가지고 우리 좀 잘못했다 빌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의뢰인도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빌어가지고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와중에 정의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수사관이 엄청 갈구고 의뢰인도 갈구고 변호사한테도 뭐라고 하고 하지만 저희가 의견서를 빡세게 한번 딱 내면 아니 맞거든 우리 말이. 그 결과적으로는 불송치가 나왔어요. 그래. 수사기관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니네 말이 맞았네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조져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럴 리 없잖아요. 리가 없잖아. 물론 이제 실제로 범죄자를 만나서 조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유지돼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사 전에 반드시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조사를 해야 될 필수성이 있어요. 그냥 나는 결론을 정해놨으니까 이 결론대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가는 결론대로 얘기를 안 하네? 짜증이 나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대답한 부분은 안 적고 또 물어보고 한 6-7번 물어봐가지고 아이씨 몰라 네 맘대로 해 라고 할 게 적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 한 2-3번 그러면은 경찰관님이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경찰관님 진술이 너무 명확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두고 싶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술 명확하니까 일단 이대로 조서에 기재는 해주세요. 기재가 안 되면은 저 조서에 사인 안 할 거예요.
경찰관님 이러면 이제 안 합니다. 수사관이 자 변호사님 수사방해요. 나가세요. 저는 의뢰인 손 잡고 나가요 그냥. 퇴정. 우리 아쉬울 게 없어. 변호인은 왜냐면 이미 수사잖아.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서 한꺼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가사 이런 이혼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